네, 이제 첫 번째 절, C++ 언어의 역사와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내용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C++의 언어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 컴퓨터가 원래 생긴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를 해봐야 1950년대, 불과 50년 전이죠. 그러나 이 50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떤 컴퓨터의 어떤 작업을 시키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상세한 작업 명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세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세뿐만 아니라 명확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잘 해라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컴퓨터는 이제 그런 표현은 모르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는 아주 명확한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계 중심의 언어에서 사람 중심의 언어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어떤 0과 1 이런 비트만을 이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숫자만을 이해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기계어라는 것이 가장 로우 레벨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기계어, 머신 랭귀지는 궁극적으로 CPU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이 기계어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조는 이제 오퍼레이터와 오퍼랜드 이런 두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어떤 행위, 오퍼랜드라는 것은 행위의 목적. 예를 들어서 더해라. 예를 들어서 1과 3을 더해라. 이 더해라는 것이 오퍼레이터가 될 것이고요. 1과 3이 오퍼랜드가 되겠죠. 그런데 기계어는 이런 그 오퍼레이터가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해라는 명령을 이 명령이 30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31, 3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을 이제 1과 3을 더해라라고 CPU가 인식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외우기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어셈블리 랭귀지는 이런 숫자, 더해라는 명령이 30이었다면 이런 숫자를 이해하기 쉬운 심볼로 대치를 하죠. 그래서 30을 add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심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기계의 단순한 플로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마크로라든지 플로우 컨트롤 같은 부가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계어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의 어떤 한 부분을 뜯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move라는 것은 이제 이런 351C라는 값을 AX라는 레지스터라는 것은 이제 CPU 내부에 있는 어떤 메모리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레지스터로 옮겨라,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이런 이제 기계어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문자 심볼로 이제 변환한 걸 볼 수 있죠. 이쪽에 있는 것은 오퍼랜드가 되겠죠. 이쪽이 오퍼랜드, 이쪽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셈블리 랭귀지는 굉장히 아직도 복잡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제 시스템 쪽에 프로그래밍 할 때는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나 기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 언어가 이제 점점 나오게 됩니다. 하이 레벨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베이식이라는 건데요. 베이식은 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struction Code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정의 그대로 초보자를 위한 다목적 언어입니다. 옛날에 이제 애플이나 MSX 같은 컴퓨터에서는 베이직이 운영체제이면서도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로서 쓰였죠. 이런 베이직은
행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구조가 고투문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제 행번호가 이렇게 다 붙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 붙는데 뭐 여기서 go to 10 이렇게 하면 이제 요로 띄고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분기 go to문이 계속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이게 초보자를 위한 언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계보다는 편리하지만 스파게티 코드, 즉 고투문이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이런 스파게티 면발이 꼬인 것처럼 복잡하다, 이해하기 힘들다 해서 스파게티 코드를 만드는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였던 언어가 포트란과 코볼이 있죠. 포트란과 코볼은, 포트란은 이제 어떤 과학기술용 언어라고 알려져 있고, 코볼은 업무용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포트란은 이제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수학 함수라는 부분이 강화되어 있고, 코볼은 어떤 배치출이나 어떤 입출력 같은 부분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데, 이 두 언어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스템에서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0년 1월 1일에 밀레니엄 버그라는 게 생긴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됐던 코드들이 대부분 코볼 시스템들이었죠.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쪽 엔지니어들은 있습니다. 포트란 코볼이 이제 베이직과 틀린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코드 앱스트랙션, 즉 코드 추상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코드의 뭉치들,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코드의 뭉치를 하나의 심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C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펑션 같은 것이 되겠죠. 포트란 같은 경우는 펑션과 서브루틴을 구별하는데요. 이 뭐 구별은 리턴 값이 있으면 펑션, 리턴 값이 없으면 서브루틴 이렇게 구분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동일한 작업을 하는 아주 반복적인 이런 문장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 업스트랙션에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펑션의 네임, 그래서 add라는 함수가 있다면 add라는 이런 이름, 그리고 아규먼트 뒤에 인자를 받겠죠. 뭐 a와 b를 받았다. 그 다음에 body는 이 함수의 부현 부분, 그리고 리턴 밸류, 그리고 무엇을 리턴하는가, 이런 네 가지로 코드 추상화가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쓰였던 언어, 지금도 많이 사용됩니다만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베이직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베이직 지금도 사용 많이 되고 있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은 행번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 추상화 기능이 더 추가가 돼서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현재 뭐 옛날에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 요즘은 특히 유럽 쪽에서 델피라는 폴란드에서 나온 이런 툴이 아주 인기가 좋죠. 파스칼은 이제 최초로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은 아까 말했던 베이직의 고투문의 스파게티 코드의 단점을 없애보자. 즉 고투가 없이도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전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구조화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요소는 어떤 순차적인 실행,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되는 순차적인 실행, 선택은 주로 if문이죠. 분기문인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리 가고 만족하지 않으면 요리 가고, 반복,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어떤 코드 부분을 반복하는 이런 세 가지 제어 구조만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고투문이 사라지게 됐죠. 파스칼에서요. 파스칼에서 또 하나 특징은 타입 업스트랙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코드 업스트랙션과 더불어 타입 업스트랙션은
뭐 C로 본다면 structure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즉 이제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는 어떤 데이터들의 집합을 하나의 심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입 주성하는 타입 이름과 멤버 데이터들이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뭐 person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다면 그 안에 뭐 name이라는 데이터, 뭐 age라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묶어서 따로따로 놓지 말고 하나의 person으로 대표하자. 이런 게 타입 abstracti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의 전신인 C가 있죠. C 언어는 파스칼 언어와 상당히 이제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만은 특징이 있다면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단순한 구조라는 것은 정의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주 최소한의 형식적인 규칙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로우 레벨이지만 아주 거대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요. 또 어셈블리를 이제 뭐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이 C 언어는 커니간이라는 사람과 리치라는 사람 두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커니간과 리치가 쓴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C 언어를 창시자들이 쓴 책이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겠죠. 이 책이 의외로 상당히 얇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듯이 C 언어는 굉장히 스펙이 간단하기 때문에 C 언어를 설명할 책도 얇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C 언어는 일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포인트나 로레벨 특성이죠. 이런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제 C++ 언어를 살펴보죠. C++ 언어는 비안 스트라우스트롭 이 참 읽기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창안했습니다. 1985년도에 창안했고요. 이분은 이제 AT&T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비안 스트라우스트롭이고요.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이 부분의 홈페이지가 여기인데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덴마크 분이죠. C++는 말 이름 그대로 이 플러스라는 것은 1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1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C 언어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무엇이 다른가를 보면 일단 같은 점을 보면 C 언어만은 하위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C 소스를 CPP를 확장자를 바꾸면 그대로 거의 컴파일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C 언어의 어떤 스펙상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의 어려움을 대체하는 레퍼런스, 인라인 펑션, 마크로를 대체하는 것이죠. 변수가 C에서는 이제 함수 블럭이 시작되는 블럭이 이런 걸로 시작되는데요. 앞부분에 변수가 선언되고 뒷부분에 이제 문장이 들어오는데 C++에서는 이 변수 선언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 보완했고요. 펑션 오버로드 함수를 같은 이름의 여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메모리 할당자, 그다음에 템플릿 같은 기능들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C 언어에 이제 O 개념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을 가미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드와 데이터를 통합한 클래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고요. O 개념이라면 encapsula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이런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책은 비안 스트라우스트롭이 쓴 The C++ Program Language라는 교과서입니다. 이분이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책이 되겠죠. C++를 주 언어로 사용하신다면 이 책이 상당히 좀 두껍습니다만은 꼭 한 번은 읽어두고 옆에 두고 참고 삼아 봐야 될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C++의 어떤 이전의 언어들과 C++ 언어를 살펴봤는데요. C++ 언어는 앞으로 계속 많이 사용될 언어 자바와 더불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C++ 언어의 스펙은 뭐 결국 뜯어보면 책을 내어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C++ 언어의 어떤 구성 요소로서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데이터 타입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프리미티브, 원초적인 데이터 타입, 뭐 캐릭터, 인티저, 플롯, 더블 같은 이런 원초적인 데이터 타입과 derived 데이터 타입, 유도된 데이터 타입인데 뭐 어레이 같은 거는 이제 뭐 인트의 어레이도 있을 수 있고 플롯의 어레이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기본 타입에서 유도된 거 혹은 이제 유저 디파인 타입에서 유도된 것들이고요. 포인터, 그다음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derived 데이터 타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user 데이터 타입, UDT라고 그러는데요. user 데이터 타입은 뭐 그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죠. 스트럭처나 유니온, 클래스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오퍼레이터가 있죠. 오퍼레이터는 연산자인데 연산자는 아주 많습니다만 결국 나눠보면 산술 연산자, 할당 연산자,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 선택 연산자, 멤버 연산자, 조건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와 비슷한 이런 배열에 쓰는 인덱스, 그 다음에 가로, 함수 호출에 쓰는 가로, 그 다음에 블럭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는 아까 그 함수 펑션 오버로딩이 있다고 했는데 오퍼레이터 오버로딩도 가능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3강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플로우 컨트롤이 되겠죠. 이거는 뭐 C 언어와 동일합니다. if else, switch 문, while 문, do while 문, for 문, go to, 그 다음에 continue, break 이런 제어문이 있고요. go to 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펑션이 있죠. C++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펑션 아까 그 코드 업스트랙션에서 설명했듯이 펑션의 이름, argument 혹은 파라미터, return value, body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함수를 써놨죠. 이름이고 파라미터 이 부분이 body, 그다음에 return value 이렇게 이제 표시하게 되고요. C++에서 펑션의 특징은 default argument가 가능하다, 혹은 이제 펑션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inline 펑션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 하나 짜봤죠. 뭐 GCD를 구하는 프로그램 하나 짜봤는데 이 프로그램의 생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C++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은 CPP 파일 혹은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는 CXX라 쓰기도 하고요. 혹은 대문자 C라고 쓰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CPP로 통일됐죠. CPP 파일과 그다음에 헤더 파일, 이거는 CS의 헤더 파일과 동일합니다. .h라 쓰기도 하고 .hpp라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걸 말했습니다. .cpp 파일과 .h 파일이 이 둘이 소스 파일인데 가장 먼저 이 두 파일을 전처리기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프리프로세스가 처리를 합니다. 이 전처리기의 역할은 뭐냐면 주로 이 샵 문으로 시작되는 거 있죠. 샵 include랑 샵 define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 게 전처리기가 되겠습니다. 샵 include는 헤더 파일을 보통 뒤에 include 하면 CP 파일의 헤더 파일을 읽어다가 그 부분을 대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define는 이 뒤에 쓴 것을, 소스 코드에 쓴 것을 이 define에 되어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전처리, 마크로 프로세싱을 해준 다음에 전개가 됐죠. 마크로 프로세싱이 된 전개된 CPP 파일을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합니다. 컴파일 하면 그 결과는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이제 그 재배치 가능한 파일이라고,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그 오브젝트 파일은 링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윈도우 같으면 exe 파일이 만들어지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뭐 그 실제로 비주얼 C++에서는 뭐 그냥 단축키로 F7 키 한번 딱 눌러버리면 그냥 이 과정이 한꺼번에 쭉 진행이 되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C를 확인해 보니까 C++ 컴파일러는 cl.exe로 독립되어 있고요. 링커는 link.exe로 되어 있더군요. 근데 전체적인은 아마 cl.exe에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보통 뭐 유닉스 라인 쪽에서 보면 cpp라는 이름으로 C++ 프리프로세스죠. cpp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비주얼 C++ 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C++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과정 저번에 했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봤습니다. C와 굉장히 유사하죠.